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요, 현지 캐나다 법인 설립, 그다음에 딥테크 생태계 연결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일 초점을 맞출 내용은 현지 법인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설립에 있어도 설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인을 설립을 할 건지에 대한 설계와, 또한 법인 설립을 하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갖춰야 될 것,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딥테크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앱이나 플랫폼 창업과는 달리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규제도 대응해야 되고 시장도 형성해야 되고 말 그대로 스케일업까지 가는 아주 복잡한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뭐 투자자들, 정부들 이런 것들이 엉켜서 움직이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생태계에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지, 또 법률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저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캐나다냐? 이거는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해줘서, 캐나다는 사실은 AI나 딥테크 기업한테는 너무나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요. 실제 캐나다 자체가 딥테크 클러스터를 워낙 보유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토론토나 밴쿠버 중심으로 많이 잘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딥테크에선 정부 보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 지원 사업, 또한 지금 이제 더 웨이 컴퍼니처럼 이런 엑셀레이터들이 정부기관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너무나 그 기술 창업하는 기업에 친화적으로 돼 있다는 게,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게 캐나다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뭐 바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으로 바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투자나 이런 정부에서 하는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기 자체로 캐나다에 지점을 설립해서 북미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설립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 실제 지금 트렌드가 캐나다로 가자 라고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캐나다, 뭐 한국 딥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캐나다 진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딥테크의 어떤 거점을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에 맞는 법인의 구조라든가 거버넌스, 뭐 IP 귀속이 어느 게 있냐,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라별로의 어떤 규제가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여야 될 거는 아까 앞서도 말씀하신 뭐 주정부, 연방정부인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연방에다 설립할 거냐, 주에서 설립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요. 사실 뭐 연방이나 어떤 베너핏을 받는 데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제가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딥테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인 설립해서 그 이후에 투자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계약 관계에 대한 투자 구조, 회사의 구성이라든가 지분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기업이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뭐 권장 접근이라고 좀 써놓은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뭐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예. 일반 기업을 설립하는 거하고 법인 설립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구조결정이라는 건 내가 파트너십을 갈 건지, 뭐 주식회사를 갈 건지, 단지 그냥 브랜치로 해서 지사를 설립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있고요. 다음은 뭐 회사명 결정, 아주 중요하죠. 예. 나우스에서 보통 이제 상호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거. 저희가 이런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등록 오피스라든가, 마지막에 이제 설립 후 등록인데요. 설립으로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텍스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 번호 받는 것들,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뭐 우리나라하고 법인 설립하는 거랑 뭐 전 세계가 유사한데요. 특히 AI나 딥테크는 이 설립해서 보다도 좀 더 들어가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단계에서 의사결정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좀 크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단지 여기서 뭐 R&D 중심을 법인을 설립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북미 진출에 어떤 세일즈 법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 뭐 이사라든가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뭐 R&D 인센티브라는 건 앞에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런 것들과 인력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무가 됐든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한국 쪽에 많이 둘 건지, 캐나다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귀속을 줄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것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이 법인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법인인지를 해야지만 그 뒷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아무리 법인 설립해도 투자를 받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 받고 설립하고 투자 받으면서 이 기업이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회사를 잘 가져갈 건지, 법률적인 솔직히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핵심적인 법률 포인트에서 뭐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게, 뭐 회사법이라든가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회사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서 지금 저희 중심은 이제 캐나다 회사법은 당연히 준수하는 거는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죠. 투자를 받게 되면 주주간 계약서, 그다음에 이사회 설계라든가, 만약에 주주간 계약서 안에서도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법이나 거버넌스 파트에서는 주주간 계약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도와드리는 파트가 이 부분이긴 합니다. AI 딥테크 같은 경우는 특별화해서 특히 이제 특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짜다 보니 뭐 규제라든가 윤리, 데이터 리스크를 고려해서 뭐 위원회를 한다든가 옵저버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체계를 좀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주간 계약서. 이 안에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도 다른 게 있지만 크게 보시면 지분 보호죠. 프리엠션 라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할 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서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때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따지는 건 뭐냐면 데드락스 한테, 사실 이게 가장 투자를 받는데 이걸 가지고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무적으로 쓰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주 쓰지만 사실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조항들을 발동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게 시야 유발의 방식이라든가 뭐 선정 기준이죠.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조항들이 작동해서 이걸 내가 방어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트리거 이벤트 같은 것도 조항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는 건 사실 IP, 뭐 지적재산권의 어떤 귀속 여부, 누구한테 할 것이냐. 단지 뭐 저작권이나 특허를 보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누가 갖고 있냐, 한국이 뭐 본사가 보유할 것이냐, 뭐 캐나다 법인 설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할 것이냐. 단지 그냥 회사만 설립하고 다들 까먹으시는 게 뭐냐면 이 IP의 귀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뭐 딥테크 AI나 딥테크 기업들은 기술과 사실 데이터가 자산인데, 이거를 탄탄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 자체가 흔들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또 데이터 AI 기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딥테크 업체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사실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뭐 1000개 기업이 넘는 법률 자문 업체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딥테크는 아니지만 뭐든지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규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뭐 해외라는 뭐 전체, 동남아시아 다 해서 규제가 가장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지, 대응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 중에서 가장 놓치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들은 정말 쉬운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업자가 갖고 있는 건지, 당연히 뭐 직원이 하거나 아니면 외주에서 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들 자체 귀속이 어디로 갈 건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직원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플로이 어그리먼트에 명시적으로 IP 어사이먼을 규정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세제 R&D라고 되어 있는데, 세제 혜택, 아까 전문님께서도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캐나다의 사실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35%, 45% R&D 인텐시브로 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거 있고, 아이라이브라고 해서 정보 보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 구조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딥테크 기업들이 투자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그 투자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부 펀드도 받고, 이러다 보면 밑에 이제 투자자에 따른 국적이라든가 뭐 국적에 따라 어떻게 돼요? 세법도 달라지다 보면 당연히 세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챙겨서 가야 되는 법률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IPO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에 대해서 지분 구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뭐 투자나 세제 보통 다 따로따로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크로스보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 번에 설립 시점부터 법무라든가 세무, 회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너무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앞에 내용을 지금 간추린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대략 했고요. 사실 뭐 캐나다 주에서 법이 설립이 단순한 절차는 아니죠. 딥테크 생태계 내에서 기술이라든가 규제, 투자, 뭐 시장 진입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하는 전략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